오늘은 견종에 대한 특성과 편견 구분하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많은 종류의 견종들을 가족으로, 반려견으로 맞이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몇몇 견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식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견종에 대한 특성과 그 견종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이 견종에 대한 특성과 편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성이란 반려견의 유전적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반려견이 부견이나 모견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정보가 반려견의 특성이죠. 이 특성은 같은 견종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그 견종의 특징, 기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개체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견종에 대해서 그 견종들은 이러한 특성과 이러한 기질을 가졌다 라고 규정하곤 합니다.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보통 전문가들은 개를 훈련할 때 그 견종의 특성을 참고해서 그 견종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훈련과 교육을 하곤 합니다. 문제행동을 수정할 때에도 문제행동 수정을 위한 교육 설계를 할 때 그 견종 특성을 참고하기도 하죠. 물론 사람이 모두 제각각 다른 개성을 가졌듯 개들도 성격과 기질, 성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성 또한 교육 훈련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 개가 무슨 견종인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반려견의 개별적인 성질, 성격은 어떠한가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궁견이나 경찰견으로 접하는 셰퍼드 같은 견종을 보면 바로 그런 견종들이 그런 훈련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견종의 개들이 주로 특수 목적견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견은 뭘까요? 편견이란 선천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 반려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 결정된 그 반려견의 성격, 행동, 사회성을 마치 그 견종의 특성이라고 오해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진돗개는 공격성이 심해, 진돗개는 좀 사나워, 이런 진돗개에 대한 오해가 특히 편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진돗개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키는 개로 활약해왔습니다. 사실 활약했다라는 표현이 좀 탐탁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집을 지키는 개로 키워지다 보니 진돗개는 사납고 경계심이 심할 수밖에 없는 후천적인 관리를 받으며 살아온 견종인 거죠. 마당에 묶여진 채로 평생을 산책을 하지 않고 사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사회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집 지키는 개로 살았으니 우리 집 대문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강렬히 짖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굉장히 예민해하며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지짐 역할을 강요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산책을 시키지 않으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관리, 제대로 된 영양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생활, 이런 생활은 어떤 견종이 하더라도 극도로 예민해지며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다른 개에 대한 사나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수준의 관리를 받던 반려견이 뒤늦게 걔는 산책을 시켜줘야 한대 라고 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산책을 나가버리게 된다면 그 친구는 지금까지 마당에서 살며 배운 것이 세상을 예민하게 듣고 바라보며 집에 접근하는 대상을 보고 짖는 것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내가 본 다른 개라고는 태어나서 모견의 젖을 먹을 때 내 옆에 있던 형제견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산책을 나가서 다른 개들을 보고 공원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고 킥보드를 타는 어린 아이를 보고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보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까지 내가 묶여있던 줄은 내가 온 힘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보호자가 잡고 있는 이 줄은 내가 온 힘을 주니 내가 이 줄을 끌 수가 있네? 힘을 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네? 극도의 흥분감과 극도의 긴장감이 동반된 산책을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나서부터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묶어 키우지 않고 산책을 잘 시켜주고 사회성을 중요시하며 영양을 잘 챙겨주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진돗개를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편견을 유발하는 후천적인 영향은 반려견이 태어난 지 며칠, 몇 주가 된 나이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어린 시기에 사람의 손을 얼마나 타느냐, 모견과 몇 개월까지 함께 살다가 가정으로 분양되었느냐도 그 개월수에 따라서 반려견의 성격, 행동, 사회성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너무 냉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봤을 때 저 견종의 개들은 볼 때마다 사납고 공격성을 보이더라, 쟤네들은 특히 공격성이 심한 견종들인가 봐, 이게 아니라 저 견종, 저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어릴 때 사회성을 신경 쓰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키웠나봐. 그러니 반려견이 저렇게 심한 예민함과 경계성과
공격성을 가진 채로 크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만연해져야 앞으로 반려견을 키우게 될 사람들이 반려견의 입양을 고려하면서부터 이미 내가 어떤 선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반려견을 데려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려견 입양을 고려해야 반려견을 반려할 때에도 이 후천적인 관리를 착실히 하며 반려견을 키우게 될 겁니다. 저건 타고난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죄는 묻혀버렸고, 노력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반려견들, 견종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들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견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그 생각을 좀 접고 오히려 잘못된 보호자들에게 그 부정적인 시선과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며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무의미한 견종에 대한 비난은 어차피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리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견종 탓으로 돌리는 보호자들과 브리더, 분양업자들에 대한 비판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